곳곳에 숨어있는 나이살들을 해결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얼굴살, 팔뚝살 이런 거는 여기에 비하면 고민도 아니에요. 뱃살, 네. 요거 다 고민이잖아요. 퀴즈 하나 그럼요. 풀어보겠습니다. 예. 자, 건강에 더 해로운 뱃살이 있대요. 1번, 윗배가 볼록한 사람. 2번, 아랫배가 볼록한 사람. 아, 김덕현 씨. 이거 제가 어렵네. 보기에는요. 정답. 1번, 2번 모두 정답입니다. 아. 예. 왜냐면요.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퀴즈를 풀어가면서 네, 네. 보면은 이 정답이 모두 다 정답이거나 아니면 하나도 정답이 아니거나 진짜 많이 보셨네. 이런 경우의 퀴즈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일단 배가 나오는 거는 뭐 윗배가 나오든 아랫배가 나오든 이건 다 안 좋은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예, 네. 일단 보기는 안 좋은데 그렇죠. 제 생각에는 왜 우리가 시쳇말로 이 아랫배가 나온 사람 똥배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아, 좀 똥배, 화장실을 못 어감부터가 좀 안 좋아서 건강에도 더 안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어떤 게? 1번이구나. 의외로 윗배 볼록형이 더 안 좋다. 장 교수님 진짜인가요? 네, 저렇게 된 이유가 우리 몸에 이제 지방이 피하 지방이랑 내장 지방의 두 가지가 있는데 내장 지방이 참 안 좋거든요. 우리가 피하 지방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손으로 잡아가지고 잡히는 요게 바로 피하 지방입니다.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지방이고요. 내장 지방은 이 배 안에, 배 근육 복근 안에 있는 걸 내장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장 지방이 많게 되면은 아랫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가 전체적으로 튀어나옵니다. 해수욕장 가서 보면 배가 이게 사과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분들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누워도 안 들어가는 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배가 산처럼 나왔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내장부터 지방이 올라와가지고 배가 그렇게 부풀어 오르시는 거고요. 또 이제 남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허리띠가 있으면 허리띠 위로 막 윗배가 나오다 못해서 밑으로 처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장 지방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배가 나오시는 거고 정말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 이 나이에 따라 이 배가 나오는 모양이 이 다르다는 걸 좀 처음 느꼈네요. 예. 그럼 이 지방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네요, 교수님. 네, 지방에는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하 지방이랑 내장 지방이랑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피하 지방 같은 경우는 몸에 그렇게까지 해롭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근데 내장 지방이 왜 좋지 않느냐면요. 그러니까 CT 같은 걸 보게 되다 보면은 내장 지방에 있는 게 내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피부 밑에 있는 저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까만색이 피하 지방이고요. 그 안쪽에 바로 내장 옆에 저렇게 까맣게 쭉 분포되어 있는 것들이 내장 지방이 되겠는데요. 저게 왜 좋지 않냐 하면은 내장 지방 같은 경우는 피하 지방과 달리 뭐 이거저거 약간 우리 내분비 비관처럼 분비하는 게 많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보통 사이토카인이라고 얘기하는 염증성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 보게 되면은 그분들 술 먹고 나가지고 뭐 코가 빨개졌다든지 뭐 팔다리가 약간 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염증성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내장 지방이 바로 간 쪽에 옆에 붙어 있는데요. 그러면 간 쪽으로 이런 여러 가지 지방이 많이 계속 직접적으로 뿜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간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어들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막 늘어납니다.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 막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염증성 물질도 많이 있게 되면 혈관에 막히겠죠. 혈관성 질환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게 뭐 뇌혈관 질환이 됐다라고 하면은 뇌경색이 생기는 거고 심혈관 질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게 뭐 심근경색 같은 그런 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병 유병률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장 지방은 한번 생기게 되면 참 빼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만이랑 관계가 되고 혈압 올라가게 되고 하여튼 저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모든 성인병의 근원과 같은 게 이 내장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무서워졌어요. 근데 아까 좀 전에 꼬집어보면 피하 지방은 좀 알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CT 같은 거 검사 안 하더라도 내장 지방이 많은지는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 교수님? 예, 방금 전 장 교수님 이야기한 데 만져봤을 때 이게 만져지는 게 피하 지방이잖아요. 근데 피하 지방도 다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상체에 있는 피하 지방, 팔에 있는 피하 지방, 배 쪽에 있는 피하 지방 비교해 보면은 배 쪽에 있는 피하 지방이 훨씬 활성이 높고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을 잘 분비하기 때문에 이 뱃살 하나만 재더라도 내장 지방하고 피하 지방도 배 쪽에 몰려 있는 피하 지방을 재느냐 안 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나이살을 가름할 수 있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질병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T까지 찍을 필요 없고요. 허리둘레 하나만 재어 보셔도 충분하고요. 허리둘레 잴 때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이면은
이게 그 내장 지방이 쌓였을 위험도 있고 설사 피하 지방이 쌓였다 하더라도 질병하고 연관성이 높더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제가 요즘 배가 나와서 좀 굉장히 걱정인데요. 네. 허리둘레 어떻게 제약이 정확한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허리둘레는요 같은 부위를 계속 재주는 게 중요해요. 살이 빠질 때 어떻게 빠지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진단을 위해서 재려고 그러면은 이 줄자를 보통 이용을 하는데 줄자를 보통 우리 갈비뼈 메인 아랫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골반 맨 윗 부분하고 중간 부위를 재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재실 때 이렇게 그 다리를 갖다가 어깨 넓이만큼 버리시고 가볍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배에 힘을 꽉 주시는 분 계시죠. 숨을 참아야죠. 그래서 경우 몇 센치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위를 재고 나서 잠시 기다리세요. 후 하고 내쉴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그렇게 재시는구나. 그 다음에 재시면 되는데 이게 원칙은 그런데 사실 너무 이게 살이 많이 찌면은 그 골반뼈도 안 만져지고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은 부위를 계속 재면서 이 부위가 빠지냐 안 빠지냐 특히 살 뺄 때 나이살을 줄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같은 부위를 계속 재보면서 비교를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쪽 부분을 재시길 권합니다. 그니까요. 저는 오늘 니트 입어서 좀 손해봤어요. 두꺼워가지고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몇 정도 나오십니까? 83.5? 그래도 90 미만이니까. 네? 아주 좋으신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예, 교수님? 괜찮아요. 이 옷이 좀 얇았으면 더 잘 나왔을 텐데. 김덕기 씨는요? 저는 34가 나오는데요. 뭐 32인데 32인치인데 네네. 인치 말고 말고요. 센치. 그 센치. 뒤에 있어요, 뒤에. 뒤에요. 예. 그럼 다시 재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괜찮아요. 와, 이런 식으로 피해 가시네. 저는 줄자가 마침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옷을 입으시면은 그 옷으로 36인치 남성은 여성은 34인치 이상이면은 복부 비만이 생겼나 이렇게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34인치. 그러니까요. 생방 중에 여임 씨한테 허리둘레 재보라고 할 수도 없고.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집에서 재보시고 뱃살이 좀 많이 나왔다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노고원우 트레이너께서 좋은 운동 소개해 주신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모실게요. 네, 김덕기 씨 함께 해주시고요. 네, 자 이번엔 쟁반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뱃살을 이게 네. 뱃살이 좀 줄여지는 방법이 네. 있죠? 네, 뱃살을 줄이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줄여야 되는데 네. 뱃살 중에서도 옆구리 살이 상당히 많이 안 빠지죠. 네, 그래서 좀 쟁반을 같이 활용을 할 건데요. 네. 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쭉 뻗는 게 그냥 팔꿈치만 뻗는 게 아니라 힘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살짝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좀 더 쭉 뻗는 거예요. 이 동작 자체가 우리가 복부 중에서도 상복부 쪽을 예. 약간 조여주는 느낌 들죠. 조여줍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네. 뒤꿈치를 왼쪽 뒤꿈치를 살짝 들어보세요. 이렇게요. 왼쪽 이렇게요? 뒤꿈치를. 이렇게. 네, 아니 그냥 상체는 그대로 있고 왼쪽 뒤꿈치만 살짝 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상체를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돌려줘요. 운전대 잡듯이. 그렇죠. 팔을 쭉 뻗으면서 상체 왼쪽으로 꽉 조여주면 옆구리가 꽉 조여질 겁니다. 자, 이 동작을 한번 반복해 볼게요. 자, 뒤꿈치 들면서 하나, 꽉 조이고 팔을 쭉 뻗어 주셔야 돼요. 뻗은 상태에서. 그렇죠. 다시 둘, 꽉 조여주고.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뒤꿈치를 들면서 꽉 조여주는 거죠. 다시 오른쪽 뒤꿈치 들면서 팔을 쭉 뻗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복부 쪽에 힘이 같이 들어가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를 들면서 갈 건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도 팔꿈치를 앞으로 쭉 뻗으면서 천천히 앞으로 벽을 민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하면서 다리를 쭉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 이건 쉽지 그렇죠. 않다. 다시 둘, 아주 천천히 하면서 아주 속 깊이까지. 네. 내장 지방까지 최대한 자극을 주도록 꽉 조여주시는 겁니다. 이 택견하는 느낌의. 네. 뒤꿈치를 이렇게 무릎을 살짝 이렇게 들어보세요. 선생님 좀 교정을 해주세요. 그렇죠. 지금 다리를 이렇게 못 들고 조금 더 있어요. 들면 네, 복부에 그만큼 힘이 약한 겁니다. 복부에 힘이 그런 약하구나. 경우는 들지 못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뒤꿈치만 살짝 드는 이런 동작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앉아서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쟁반은 옆에다 두시고 자, 이 상태에서 걸터 앉습니다. 걸터 앉고 똑같이 앞으로 팔을 그러니까 뒤로 등을 조여서 아래로 꽉 누른 상태에서 다리를 쭉 들어보세요. 체중을 살짝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체중을 앞으로. 그렇죠? 다시 반대쪽. 이번에 반대쪽 다리 들면서 앞으로 쭉 가보세요. 그렇죠?
네.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가죠. 네, 엄청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 동작 자체가 너무 작아서 저게 설마 힘들까 이러는데 이게 다리도 네. 잘 안 들어지고. 그렇죠. 지금. 힘을 빼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상태에서. 앞으로 쭉 내밀면서 다리를 이렇게 드는 동작입니다. 하나, 은근 땀나네. 이게. 그렇죠. 네.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서, 내밀면서. 네, 내밀면서 지금 체중은 이쪽 다리 쪽에 체중이 실려 있는 거예요. 네, 실려 있어요. 네, 오른쪽에. 그 상태에서 복부에 힘이 쭉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다리를 쭉 들어서 한쪽 다리 들고 쭉 그렇죠. 가슴을 들어서 턱 가볍게 당겨주시고 네, 그 상태에서 웃어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네, 여기까지 완성입니다. 네, 여기까지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집에서 이게 저 네. 윗몸 일으키기 보통 뱃살 빼려면은 네. 윗몸 일으키기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주부님들 이렇게 쟁반 돌리면서 가볍게. 가볍게 네, 하면 굉장히 뭐 뱃살 빼는데 네. 역기살 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유, 수고들 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네,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저희도 운동을 뒤에서 따라해보니까 윗배, 아랫배, 그리고 배 바깥쪽이랑 안쪽까지 힘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좋은 튜브살도 운동이니까. 자극이 엄청 오죠. 그렇죠. 꼭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10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나이살에 대한 궁금증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저희 집안은 폐경 이후에 살이 급격히 찌는 편이다 보니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는 게 문제인가 생각도 좀 드는데요. 혹시 여성 호르몬 문제 같은 것을 먹는 것도 나이살 찌는 거 예방해 줄까요?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 교수님? 여성 호르몬이 폐경 이후에 떨어지고 남성 호르몬의 역할이 지방세포에서 남성 호르몬을 분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건데 이걸 줄여주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을 다시 드시게 된다고 해서 체지방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량도 적기도 하고요. 그런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살 빼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제를 다시 먹어야 된다. 그거는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는 임의로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요즘 얼굴에 자꾸 탄력이 떨어지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거울 보기가 싫어요. 돈 들여서 피부과나 마사지샵 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얼굴 탄력 살리는 방법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그런 좋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우리 얼굴의 탄력도 얼굴이 처지는 것 같잖아요. 두피부터 사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게요. 이렇게 했을 때 눈썹까지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엄청 탄력이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했을 때 이마만 살짝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가 탄력감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집에서 쉽게 하는 방법은 브러쉬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줌으로 인해서 얼굴에 있는 탄력을 싹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브러쉬로만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도 두피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빗질을 할 때 그 얼굴을 쓸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네,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뒤로 쭉쭉 밀어주면서 그게 효과가 끝까지. 있어요? 네, 옆쪽도요. 위를 하시면은요 이마주름이 완화가 되고요. 옆을 하시면은요 여기 불독살이 완화가 되고요. 고개를 숙여서 앞으로 하시면요 목주름에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머리 빠지는 건 아니죠? 네, 머리 빠지지 않으시니까 예. 살살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질문도 한번 볼까요? 네. 자, 티버 질문 잠시 후에 또 풀어보도록 하고 지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이 나이살을 빼는 실전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다 비법을 준비해놨는데 요거 하기 전에 일단 내가 나이살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나이살은 이제 생활 습관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 습관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 중에 자기가 나이살을 늘리는 생활 습관이 몇 개인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일단 보통 뭐 걷는 것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하루에 너무 적게 걸으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5,000보라 그러면 보통 한 30분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에 자기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시간이 30분 이하가 된다라고 하면 먼저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 너무 적게 마시는 분 다시 얘기해가지고 이게 이제 보통 가공 음료 있잖아요. 뭐 콜라라든지 따로 이런 뭐 주스 같은 거 너무 많이 마시는 분들 같은 경우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탄수화물의 민족이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데 네. 탄수화물 밥이나 떡이나 면이나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들 역시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저희 특히 외식하는 경우에 이제 기름이랑 설탕 정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고기는 꼭 기름장에 찍어 먹어야 되고 나무는 참기름, 들기름 잔뜩 묻혀 가지고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그 습관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기 이외에
그렇죠. 밤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잠 잘 못 자는데 꼭 일어나가지고 허기져서 깨면은 꼭 먹어야 주무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러다 못해서 하루에 너무 적게 주무시는 분들. 그다음에 옆에 있는 분들 알려주세요. 코골이가 너무 심하다든지 밤에 제대로 2시간 이상 계속 못 주무신다든지 이런 분들. 아니면 고혈압, 혈당,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거 하나라도 있는 분들. 마지막으로 이거 다 유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연세 뭐 60, 70대신 부모님들이 몸이 이렇게 부르신 분들 이 중에서 자기가 한 3개 이상 해당이 된다. 그런 분들은 나이살의 고위험군이라고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